저는 이번에 실종된 이등항해사 허재용의 누나 허경주입니다. 방금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평범한 우리 선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다시 눈물이 나는데요. 저는 제 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스텔라 데이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리고 지난 2달 반 동안 어떤 식으로 경과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즈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철강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다가 출항한 지 5일 만에 갑자기 침몰을 했고요. 침몰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배에는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국인 선원 8명, 그리고 필리핀 선원 16명, 도합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24시간 정도 만에 필리핀 선원 2명은 구명벌에 타고 있다가 구조가 되었고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가 굉장히 빠르게 침몰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배에는 크랙, 즉 금이 생겨서 물이 빠르게 침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항 중이던 배가 갑자기 금이 갑니까? 이 배에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배는요, 1993년도에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조선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가끔씩 바다에서 해양 사고가 있을 때마다 유조선이 너무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단일 선체로 되어 있는 유조선들을 운항하지 못하게끔 국제 협약이 바뀌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유조선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에서 이 유조선을 수입을 해다가 화물선으로 개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개조를 했던 조선소는 중국에 있는 조선소였어요. 이 조선소에서 개조해서 일본에서 폐선하려고 했었던 아주 오래된 노후 선박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화물선으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설령이 25년 정도 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침몰해버린 거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노후 선박을 중국에서 개조해서 쓰다가 침몰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세요? 세월호랑 똑같습니다. 사건이 난 직후에 많은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세월호랑 굉장히 많이 엮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2의 세월호 아니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세월호는 연근해에서 사고가 난 거고 이 스텔라 데이즈호는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한 건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를 섣불리 세월호와 연관짓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고 수색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2주, 3주 지나다가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요. 스텔라 데이즈호는 제2의 세월호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가장 문제는 개조 노후 선박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선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안심해라. 정부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수색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희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수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안심하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먼저 이런 수색은 불가능할까요? 이런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수색하지 왜 않습니까? 왜 수색 범위를 요구력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까? 해류의 흐름을 분석해서 여기까지 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일반인이었던 저희가 밤새워 공부해서 정보를 찾아서 하나씩 정부에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 제시한 결과는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색이 지지부진하게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5월 초가 되면서 저희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죠. 대통령님이 바뀌시면 이제 뭔가 좀 바뀔 거라고.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에서는 저희의 이 희망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청와대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일을 맡았었던 해양수산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해경 그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교체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다 보니 청와대에서 아무리 제대로 수색을 하라,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이 소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더라도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90일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전문가들, 생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렇게 구명벌에서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았던 전문가들은 100일 이상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아니 구명벌에서 어떻게 사람이 100일을 사느냐고. 구명벌에는요, 일단 기본 식량이 비상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비상식량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구명벌에는 낚시도구를 비롯해서 생존 키트라는 게 실려 있어요. 응급 의료 장비도 있고요. 낚시도구도 10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비상식량뿐만이 아니라 생수도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장에는 이틀 혹은 3일마다 한 번씩 비가 왔더라고요. 비가, 빗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공급이 됐고, 낚싯도구를 활용해서 식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충분히 받은 전문가들인 우리 선원들은 그 구명벌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지나가고 나면 정부에서는 수색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희도 압니다. 이제는 신의 영역이겠죠. 지금 구조가 돼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100일 후에 혹시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우리 주께서 그리고 하늘에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이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처럼 모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들의 사정을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에서도 섣불리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늘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와야 합니다. 8마리의 양입니다. 8명의 선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들이 만약에 제 동생이 아니라 다른 선원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돌아온 선원들을 우리의 형제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아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렌지 리본 받아보셨을 거예요. 세월호 리본은 노란색이었죠.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뜻으로 노란 리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찾지 못한 한 척의 구명벌입니다. 구명벌 색깔이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구명벌의 오렌지색과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노란 리본을 섞어서 오렌지색과 노란색의 리본을 엮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 리본 달고 계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오늘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다가오셔서 리본 좀 많이 받아가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세요. 아직까지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8명의 가족들이, 우리 선원 가족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오후 시간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준비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이 저처럼 정말 평범했던 시민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세월호도 스텔라 데이지호도 꼭 남의 일은 아니라는 거,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